자, 이제 마지막 시간 이어서 갈 건데, 이번 시간에는 회원가입 기능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게시물 관련된 기능을 우리가 5가지 만들었죠? 아티클, 라이트부터 아티클, 리스트, 아티클, 디테일, 아티클, 모디파이, 아티클, 딜리트까지 총 5가지의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회원 관련된 기능, 멤버 조인이라는 기능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원가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입력 받아야죠. 비밀번호 입력 받아야 됩니다. 비밀번호 확인 부분도 입력을 받아야죠. 그 다음 이름도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 입력을 받았다면 이제 이 대괄호 안쪽에 실제로 입력한 아이디, 가입된 아이디를 넣어서 이 회원님이 가입되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줄 건데, 자, 기본적인 개념은 아티클 라이트랑 동일할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가입을 완료했다라면 그 회원의 데이터가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되니까, 그쵸? 남아있지 않으면 로그인 같은 거 당연히 못해요. 당연히 데이터에 보관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자가 로그인 하려고 할 때 입력한 아이디 비밀번호 이게 지금 일치하는 회원이 있는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연히 보관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이제 아티클 라이트를 참고해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그동안 안 해봤던 거를 살짝만 추가를 할 겁니다. 어떤 걸 추가를 할 거냐면 회원가입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회원가입에는 필수 회원가입 기능에서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것들,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일단 아이디 중복 체크 꼭 있어야 돼요. 얘가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그냥 통과를 시키면요, 이런 경우가 생겨요. 누군가가 아이디를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비밀번호도 이렇게 했대요. 자, 근데 누군가가 또 이렇게 했대요. 그럼 우리가 로그인을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입력을 했겠죠.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했어요. 그럼 일치하는 회원이 있네요. 있는데 얘로 로그인 시켜야 돼요? 얘로 로그인 시켜야 돼요?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해야 돼요. 이거를 판단할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중복되는 게 없어야만 체크가 될 거니까.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이디 중복 체크 말고 비밀번호 중복 체크를 하면 안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명확하게 체크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틀린 말까지는 아닙니다. 단 문제는 아이디라고 하는 것과 비밀번호라고 하는 거는 역할이 좀 다르죠. 아이디는 이제 내가 로그인을 하기 위한 나만의 아이디, 나의 식별값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비밀번호는 말 그대로 비밀, 보안 유지를 위해서 나만 접근할 수 있도록 내가 지정하는 거죠. 근데 비밀번호를 예를 들어 중복 체크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누군가 가입을 하는데 아이디 ASD로 할 거예요. 근데 비밀번호 ASD로 하겠대요. 그럼 얘는 가입이 됐겠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누군가 이걸로 가입을 한대요. 근데 아이디 중복 체크 이제 없이 비밀번호 중복 체크 할 거니까. 자, 얘를 썼어요. 근데 이제 알림이 나와야죠, 이제. 이 비밀번호는 누군가 사용 중입니다. 라고 할 거예요. 자, 누군지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의 비밀번호를 우리는 알았네요. 이거는 보안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사람 기준으로는 찾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걸 악의적으로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비밀번호가 노출이 됐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비밀번호 중복 체크 이런 건 없는 거고요. 아이디 가지고 중복 체크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나라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식별값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식별값은 아니에요. 식별값은 똑같이 아이디 가지고 할 겁니다. 게시글에 번호가 있었듯이 회원에도 번호라는 걸 만들어 낼 거예요. 이게 필요한 이유, 이것도 게시물과 동일한 원리예요. 고유 식별값은 따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이 아이디는 뭐 보통 요즘에 웹사이트에서 아이디를 뭐 가입하고 나서 아이디를 변경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걸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디는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지금 가입했을 때만 해도 여기다 보여주고 있죠. 이런 걸로 식별값을 잡아가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이건 그냥 회원을 판단하기 위한 일련의 데이터고요. 그 회원을 실질적으로 고유하게 식별해낼 수 있는 건
우리가 게시물에 번호 붙였던 것처럼 회원도 번호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는 게 올바른 방식이에요. 실제로 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디라고 하는 부분 입력받는 행위가 없지만 게시글에 번호를 줬던 것처럼 얘한테도 회원에도 아이디를 부여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아이디 충족 체크 말고도 꼭 필요한 거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부분의 일치 여부. 자, 이거는 요즘에 회원가입하려고 그러면 없는 사이트가 없죠. 무조건 있어요. 이거 왜 있을까요? 맞아요. 딱 그 목적이에요. 제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웹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대중화가 됐고 상용화가 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를 사용을 해봤고요. 그리고 웹이라는 걸 사용을 해봤어요, 실제로. 그만큼 모두가 웹을 다룰 줄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는 발생을 하죠. 자, 근데 옛날에 웹이라는 게 상용화가 되기 전에, 대중화가 되기 전에, 이 웹이라는 걸 사람들이 컴퓨터라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많이 써보기 전에는, 자,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 냈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여기 뭐 중복 체크하고 이러면 문제없이 가입이 됐습니다. 가입이 됐는데 이제 고객센터가 불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비밀번호를 나는 테스트라고 쓰고 싶어서 썼다. 난 이렇게 만들었다. 근데 가입 완료하고 로그인 하려니까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고객센터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붙잡고 난리가 나는 거죠. 고객님, 오타를 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저장되고 있는 곳에 가서, 이거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꺼내서 다시 이걸 풀어야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렇게는 콜센터 직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쉽게 해결을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사용자가 혹여나 오타를 냈다면 한 번 더 치게끔 해서 네가 지금 오타를 냈는지 네가 원하는 게 맞는지 확인 절차를 사용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도 이렇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간혹 가다가 나는 분명히 비밀번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건 정말 기가 막히게도 비밀번호 입력한과 확인 입력한에 같은 오타를 낸 거예요. 그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는 이제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고 최소한 기본적인 오타는 좀 막아주자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 게 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중복 체크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 가장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미 만들었던 기능들에도 적용이 되어야 돼요. 뭐냐면 제가 글을 하나 써볼게요. 저 아무것도 입력 안 했는데 글이 써졌죠. 심지어 있어요. 심지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부분이에요. 회원가입을 할 건데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공백으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진다면 얘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아도 로그인이 된다는 얘기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부분 실제로 요즘에 이제 네이버에서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면은 자 아이디 입력을 해요. 벌써 뭐라고 하죠? 이런 거 안 된다. 입력을 합니다.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다. 다른 아이디 입력하라. 이러면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필수 정보다. 하죠. 입력 안 했다라는 사실을 얘가 알고 판단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력 안 했는데 이거 하면 뭐라 해요? 필수 정보니까 막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웹이 없으니 우리 상황에 맞게끔 좀 처리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아직 멤버 쪽 기능 없으니까 이걸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공백을 입력한다 혹은 띄어쓰기만 입력을 한다 라고 하는 이 행위가 발견이 되면 제목은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내용으로 못 넘어가게 한다는 거죠. 회원가입에 적용을 해본다면 자, 여기서 아이디를 입력을 할 건데 사용자가 그냥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거나 띄어쓰기만 입력을 했을 때에는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다. 너 이거 꼭 입력을 해라 라고 하면서 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게, 비밀번호로 못 넘어가게,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필수로 있어야 되는 것들 세 가지 좀 판단을 해가면서 진행을 할 건데, 한 번에 얘를 다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지금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를 아예 배제시켜 놓고 입력을 4개를 받고요. 그 다음에 가입되었습니다 메시지 보여주면서 실제로 얘를 저장하는 행위까지 첫 번째로 먼저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 다 만들었다면 그 뒤에 얘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얘를 먼저 해보시고요. 이 녀석을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은 뭐 되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 볼 테니까 회원가입 기능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이거 세 개를 일단 배제를 시켜 놓고 이것들만 먼저 생각을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 관련 기능을 처음으로 만들어 보는 시점인데, 일단 명령어는 멤버 조인이고요. 자, 그러면 새로운 명령어가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if 조건문 한 줄이 추가돼야겠죠. 얘도 검증을 따로 해줘야 돼요. 저는 이 article write보다 더 위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이 밑에 있는 걸 그냥 두고 else if로 두고 여기 위에 있는 녀석을 멤버 조인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회원 관련 기능이 아티클 관련 기능보다 먼저 나오는 게 전도 흐름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멤버 조인 사용할 거고요. 자, 입력을 받는 행위, 제목 내용 입력받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입력을 4가지나 받아야 되죠. 그럼 얘네들을 그냥 좀 활용을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만들어주고 순서대로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그 다음에 이름, 변수 이름들만 상황에 맞게끔 바꿔주죠.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정도로 하나 지어주고, 얘는 네임. 자, 그리고 나서 라스트 아티클 아이디 얘를 증가시키고 있던 거는 이제 게시물 쪽에서 쓰는 녀석이에요. 얘를 그냥 쓰면 될까요? 응용을 하면 되나요? 이거 활용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게시물이 1번, 2번, 3번, 4번 쓰이고 있는데 회원가입이 이루어졌다고 5번 회원가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녀석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라스트 멤버 아이디라고 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도 여기서 0으로 초기화를 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라스트 멤버 아이디를 증가시킨다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을 가입하는 회원 관련 기능인데 게시물 객체로 사용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게시물을 저장하기 위한 객체였어요. 그럼 지금 회원을 저장하기 위한 객체를 우리가 클래스를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저는 그 녀석의 이름을 멤버라고 지을 겁니다. 그리고 멤버, 여기도 이제 멤버 객체를 만들어 줘야 될 건데, 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일단은 비워 놓도록 하고요. 자, 진짜로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죠. 아티클 클래스랑 역할이 똑같아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내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보관하고 저장하고 할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티클, 이 녀석과 같은 위치에 멤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제가 방금 한 거는 아티클 클래스 선택하고 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다. 그럼 동일 패키지 내에 클래스 이름만 다르게 똑같은 내용으로 만들어줘요. 제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꽤나 활용할 거기 때문이에요. 자, 게터 세터는 자동 완성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없애고, 자, 아이디, 제가 회원 번호 필요하더라고 했죠? 그냥 활용할 겁니다. 작성일, 여기선 회원 관련해서 작성일, 회원 가입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업데이트 데이트, 뭐 회원 정보 수정일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도 그냥 놔둘게요. 그 다음에 타이틀 대신에 로그인 아이디 필요할 거고, 바디 대신에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는 필요하나요?
그거는 딱히 필요하지 않죠. 그거는 검증만 한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실제로 저장까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name 구성을 살짝만 바꿨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세 개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활용을 하는 거고 뒤에만 바꿔줬고요. 그럼 당연히 이 밑에 있는 녀석들도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getter setter도 만들어 줄까요? 이제 우리 해봤으니까. 자, select all 눌러서 generate. 그럼 알아서 getter setter까지 싹 다 만들어 주겠네요. 자, 그럼 이제 메인 클래스에서 이 멤버라는 클래스 임포트 해준다면 쓸 수 있을 텐데 멤버는 자바가 그냥 갖고 있는 멤버라는 클래스가 이미 있네요. 정확히는 인터페이스예요.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멤버를 쓰려고 하는 거니까 임포트 할 때 주의해서 임포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라스트 멤버 아이디 그 다음에 REDDate였죠? util에 getDate str 이거 하나 더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로그인 아이디 넣어줄 거고 로그인 패스워드 넣어줄 거고 그 다음에 네임까지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멤버 객체로 만들어 주겠네요. 그럼 조립을 완료했어요. 우리가 입력받은 데이터 사용해야 될 데이터 조립을 완료를 했는데 아티클스에 저장을 하면 안 되죠. 회원들에 대한 데이터는 회원들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멤버스라고 한 녀석을 하나 더 만들어 내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스에게도 어레이리스트 객체를 하나 연결해서 이 멤버스에게 멤버를 저장시킬게요. 그리고 몇 번 글이 생성된 게 아니라 이런 거였으니까 보여주도록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입력된 로그인 아이디 값이겠네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실제로 멤버스의 저장은 잘 될 텐데 우리가 저장된 녀석들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 만들어 낼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출력을 해보기 위해서 다 보진 않을 거고요. 몇 가지만 좀 볼게요. 패스워드는 보여줄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 그럼 이제 가입을 진짜로 완료를 했을 때 이 사이즈가 0보다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실제로 멤버스에 저장이 잘 됐다면 이 반복문을 통해서 출력이 되겠죠? 처음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와요. 멤버스는 당연히 처음에 0이니까. 근데 멤버 조인을 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입을 했다면 명령어 입력을 해야지 입력을 해야 뭐라도 나오겠군요. 그러면 이 녀석을 위로 올립시다. 명령어 입력을 안 해도 나올 수 있게. 이거 그냥 테스트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처음엔 안 나오다가 멤버 조인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진짜로 저장이 잘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여기 if문은 빠져나왔고 다시 while문 돌아서 얘가 되고 명령어 입력 받는 거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저장 하는 방식은 아티클 라이트를 진행했던 것과 똑같죠. 달라진 거라고는 필요한 이름 그리고 필요한 객체 필요한 리스트 이것 빼고는 다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제시켜 놨던 이 세 가지 중에 얘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했어요. 얘가 가장 쉬운 거니까. 자, 이 녀석 너무 쉽죠, 사실. 얘를 하려면은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 부분이 일치하지 않으면
너 이거 비밀번호 지금 틀려. 비밀번호 다시 입력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밀번호 입력하러 보내는 겁니다. 이름 입력받을 수 있게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뭐가 필요할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기능을 만들 수 있는 거는 무한 루프 말고는 없어요. 무한 루프로 가둬놓지 않으면 너 지금 비밀번호 틀렸어 라고 한 다음에 비밀번호 다시 입력해 하는 부분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밀번호 입력하는 부분부터 무한 루프에 가둘 겁니다. 이 안쪽에는 비밀번호 확인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true 해서 무한 루프를 만들어 낼 거고요. 자, 그랬더니 이 밑에 로그인 패스워드 뭐라고 하죠? 여기서 만들어진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못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바깥에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서는 재할당 받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서 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한루프 탈출구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기능을 만들면 해결을 할 수 있으니, 자, 비밀번호 입력을 받고 확인까지 입력을 받았는데 둘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따져볼 겁니다. 로그인 패스워드랑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의 값이 같냐 물어보면 이 조건이 참이 돼서 이 if문을 수행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문제가 없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equals의 결과가 false, 니네가 다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false는 false랑 같다는 결국 참일 거니까 이 안쪽에서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고 나서 continue를 사용해 여기로 올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 여기서부터 다시 쳐. 너 이거 확인 틀렸어. 틀렸으니까 여기부터 입력해. 틀렸는데 이름을 입력받으러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려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 continue는 당연히 가장 가까운 인접한 이 반복문을 향해서 올라갈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조건을 따져봤을 때 continue를 수행하지 않았다. 실제로 얘네들이 일치를 했다. 그 상황이라면 문제없이 빠져나가라. 그럼 빠져나가서 이름 입력 받는 거니까. 자, 멤버 조인을 합니다. 아이디는 지금 중복 체크 없어요. 비밀번호 ASD 했는데 ASDF 틀렸죠. 그러니까 비밀번호 다시 칠해요. 아직 공백 검증 같은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친 거랑 띄어쓰기만 친 것도 다르다고 할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일치를 해버리면 이제 이름으로 넘어가죠. 이름까지 입력을 하면 가입이 완료가 되는 거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손쉽게 비밀번호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방식은 이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왜? 필수 입력 정보도 해야 되는 게 똑같습니다. 아이디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할 때, 야, 너 이거 필수 입력 정보야, 입력해. 라고 하면서 다시 아이디 입력 받으러 가야죠.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틀렸을 때, 아이디를 입력 안 했을 때, 아예 그냥 메시지 보여주면서 끝내고 명령어 다시 입력받으러 가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개발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간편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다만 효율적이진 못하죠. 그럼 사용자가 아이디 한번 실수로 엔터 쳤다고 입력 안 했다고 아예 그냥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잖아요. 회원가입 페이지 내에서 메시지로 알려주고 다시 입력하게끔 기회를 주는 거지 아예 돌려보내는 거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한반복으로 가둬놓고 네가 정상적으로 내가 지금 따져볼 조건들을 무사히 다 통과를 해? 그럼 넌 다음 거 입력받으러 갈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부분도 손쉽게 이 무한루프를 활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내가 아이디를 입력을 했는데 그 입력한 값,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멤버스에 들어있는 멤버들 중에서 일치하는 애가 있냐 없냐를 따져봐야 되죠. 그러면 멤버스를 순회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순회를 했을 때 일치하는 녀석이 있으면
현재 우리 멤버 조인 회원가입 상황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겠네요. 우리가 걸러줘야 되는 상황. 그래서 만약에 일치했다 그러면은 이 아이디는 이미 사용 중이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다시 아이디를 입력받으러 가고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건 사용 가능한 아이디다 하면서 다음으로 넘겨주면 되겠죠. 제가 가장 먼저 얘를 해보라고 한 이유는 이 녀석 하나만 해결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두 녀석에 대한 어느 정도의 표본이 될 수 있어요.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지금 뭔가를 더 하기에는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일단은 요 정도 선에서 회원가입 기능 만들고 있는 중으로 해서 하나 멈추고요. 내일 수업에서 회원가입을 좀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커밋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